해봅시다. 지수함수입니다. 자, 지수함수 파트는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가 맨날 강조하는 모양이에요. 함수는 뭐다? 그래프다. 그래서 어떤 그래프냐는 거예요. 지수함수는 A가 1보다 크면은 증가하는, A가 1과 0 사이면은 감소하는 그래프이다. 끝! 이게 다야. 뭐 이상 이하도 없고 그냥 이게 다라고 일단. 근데 우리는 이 단원에서 유형을 익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함수라고 하는 이 단원 자체를 다루는 게 먼저 중요하거든. 함수는 가장 크게 세 가지의 구조로 나뉘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그래프의 기본 개념, 개형을 먼저 그려야 돼. 이거예요. 두 번째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은 바로 평행 이동입니다. 현재 와가지고 따로 설명하진 않아도 괜찮죠. 그럼 그래프에서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했다는 거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최대 최소입니다. 자, 최대 최소는 그래프를 정리를 했을 때 누가 가장 높은 지점이고 누가 가장 낮은 지점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과정이라는 거. 여름방학에 했었지만 모의고사형 형태, 그러니까 정시를 위해서 지금부터 약간 준비를 하는 모의고사형 형태를 보면은 이런 소스들을 그냥 이거다라고 진짜 소개해서 던져주는 수밖에 없어. 나는 수업 시간 내에 그냥 계속 던져놔. 위에 공중으로 날리는 거야. 그냥 그 마인드맵 보면은 뭔가 사진에 이렇게 막 뭔가 여기 머리에 딱 뭐 좋아하는 거 막 뭐 단 거 뭐 이런 거 막 고기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막 써 있는 거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것처럼 나는 다 날려주는 거밖에 할 수가 없거든. 근데 그 날려주는 거리들을 지금 좀 디테일하게 가지고 간다는 거야.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똑같아. 항상 똑같은 얘기밖에 안 해.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달달 외운다고 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아니야. 풀어낼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 근데 이 문제조차 할 줄 모르면은 풀 가능성도 제로가 돼. 우리는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올리자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발 첫 번째 읽고 먼저 하도록 하자고. 자, 함수 문제입니다. 자, 중학교 거의 1학년 수준에서 스타트를 해보면은 이런 느낌. 자, 이거 한 번 치면 계속 치는다. 자, 약간 모의고사형 느낌으로 좀 접근을 해볼게. 이제부터는 이 상용로고까지는 보통 대부분 개념을 설명해줘야 되는 것 때문에 이제 연산 부분이나 유형들 때문에 좀 그런 얘기들을 더 위주로 많이 했는데, 지금부터는 함수 부분이 나오는 것부터는 모의고사형 형태의 느낌이 좀 진해요. 가볼게. fx 함수가 나와 있고요. 그 상태에서 f의 k1은 2 내려. 그럼 어떻게 돼? f의 k1이니까 대입했더니 a의 k1은 그대로 2. 다시 한번 다음 줄 그대로 두 번째 a의 k2는 그대로 4까지. 그리고 세 번째도 여기다가 함수값 얘기를 하고 있네요. 대입을 하라고. 뭐야? a의 k1 플러스 k2까지. 자, 이 느낌이 중요하거든. 분명히 문제에 써져 있는 시키는 부분 뭐야? 함수값. 함수값을 정리를 하기 위해 대입한 걸 밑으로 풀이를 내렸잖아. 됐지? 자, 잘 봐. 이게 어려워. 그러면 지금 내가 물결 표시 치는 친구는 결국은 이걸 궁금해하는 거고, 이 문제의 전반의 모든 내용들을 다 가지고 왔지. 맞죠? 더 이상 고개를 들 이유가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틀리더라도 이걸 지울 이유가 있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문제에 써져 있는 내용에서 내가 잘못 보고 잘못 내린 것 때문에 틀릴 수는 있겠지. 그러면은 만약에 문제를 틀릴 때 처음에 그걸 먼저 체크해야지. 근데 여러분들
날린다는 거야. 누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다 똑같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를 결국은 내려준다는 게 핵심인 거야.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되게 편협하게 보는 게 얘만 보고 있어. 물론 얘는 쉬우니까 지금 보이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맨날 이것만 보고 있다는 거야. 다 내려갔잖아. 다 어우러져야 돼. 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둘이 곱해주면 되겠고 지수끼리 더해지겠죠? 계산 결과는 8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당연히. 자, 두 번째 y는 2의 x제곱입니다. 자, 그래프 형태 다시 쭉쭉 진행을 했더니 y는 2의 x제곱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됐죠?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즉 오른쪽으로 그릴 때 올라간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게 중학교 3학년 과정인데 패스할게요. 맞아요. 0,1을 지난다. 어떻게 확인한다? 뭐 하래? 대입하래. x에 대입했더니 맞는 거 확인됩니다. 자, 지수함수는 가장 중요한 특이점이 점근선이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는 거. 자, 여기서 아직 다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배웠던 2차 함수의 본체는 사실 꼭지점이야. 됐죠? 무조건 꼭지점이 본체야. 지수함수는 본체가 점근선이야. 그러니까 그 있잖아. 자기부상 열차 뭔지 아니? 타봤어? 어디서? X. 과학관. 과학관 거기 뒤에 네. 그거 있어. 그 네. 센터가 있어. 네. 옛날에 그 엑스포가 93년도였잖아. 내가 이때가 딱 초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전국에서 제일 좋은 테마파크가 이게 테마파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유니버설 이런 거야. 그런 게 생긴 거지. 되게 좀 유익한 얘기를 좀 해주면은 이건 약간 그냥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야. 엑스포가 뭔지 알아? 그냥 엑스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엑스포가 어떤 뜻인 건지는 알고 있어? 가끔 보면은 어떤 광고들 보면은 엑스포 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 엑스포가 뭔 거 같아? 철도? 철도. 엑스포가 박람회야. 근데 이제 앞에 글자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열리는 해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이름이 이제 만국 여러 나라들이 있는 이제 만국 박람회라고 했어. 나 때 말고 한 80년대 이럴 때는. 근데 이때 뭐를 하냐면은 전 세계에서의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공유하고 공개하는 그런 장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부상 열차도 여기에 지금 너네들 나이 때도 타봤던 이유가 그때 당시에 정말 센세이션한 기술이었던 거야. 이론은 알지? 그 자석으로 밀어내는 거야. 쫙쫙쫙 이렇게 해가지고 양근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근데 이런 거를 하면서 당연히 뭐도 생겨? 당연히 건축 기술도 생겨. 그래서 우리는 엑스포가 열렸을 때 대전에서 뭐가 생겼어? 지금도 있잖아. 엑스포 다리. 아니 다리가 왜 본체야? 응? 얘 잘 모르는구나. 3m? 한비탑이 생겼어. 저게 엑스포를 하면서 우리나라 저거밖에 안 남아있잖아 지금. 옆에 무슨 관 하나 더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센나이 때의 대전의 정체성은 약간 좀 이거 있거든. 성진당 빼고 좀 얘가 느낌이 있거든. 근데 엑스포가 93년도에만 열렸냐는 거야. 당연히 아니지. 다른 연도에도 계속 과거에 다른 나라들도 열렸어. 점점점 이제 전으로 가봐. 전으로. 여기 가다 보면은 옛날에 거의 초대쯤에 영국에서도 엑스포가 열렸었어. 그래서 영국에서 엑스포로 무엇을 열었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이렇게 좀 이렇게 획기적으로 하면 그거 지어낸 거. 한비탑 본 적 있지? 응. 희한하게 생겼잖아. 약간 좀 우주 같은, 약간 우주선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영국에서 이제 건물을 만든 거야. 다 통유리야, 건물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학원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다 통유리야. 밖에가 다 보여, 밑에도 다 보이고. 이런 데를 만든 거야. 근데 나도 세계사를 잘 모르긴 하지만
영국이 항상 이제 꿈꾸는 나라가 하나가 있어. 아 잠깐만,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얘네가 먼저야. 영국이 되게 부러워한 나라였어. 영국이 되게 강국 중에 하나잖아. 옛날에는 막 세계 뭐 1차 세계 대전 때는 막 아무튼 뭐 그랬고. 그리고 프랑스거든. 옛날에 중세 시대 막 이럴 때는 막 엄청 막 부흥한 나라였으니까. 근데 얘네들도 뭐를 하나 만들었어. 지금도 있어. 일본에 왔는가? 박물관을? 그래, 에펠탑이야. 그래서 이 프랑스 에펠탑이랑 우리 대전에 있는 한빛탑은 솔직히 같은 용도야. 근데 불빛 나서. 아니 불빛이 잘 나는데 왜 에펠탑은 불빛 안 나와요? 에테타운 불빛 나오는. 뭐 한다고? 에테타운 불빛 나오는. 얘 불빛 나온다고? 아니 밤에 뭐 하지 않아요? 얘는 안 해? 몰라요. 그럼 뭐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제 유리로 된 이런 이제 유리 온실이라고 했나? 나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나도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유리 온실 같은 이런 거를 지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상징성으로 에펠탑을 지은 거야. 내가 뭐가 먼저인지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영국에 무슨 유리 어쩌고 저쩌고 들어본 적 있어? 없지. 이게 화재로 소실됐어. 그래서 원래 이게 제일 되게 유명한 건물 중에 하나인데 이게 소실된 거야. 뭐 에펠탑도 이제 철거해야 된다고 막 하는데 여기 철거하는 순간 이제 난리 나니까 거기가 막 다 막 부수게 하니까.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거 책을 읽는데 너무 웃긴 거야. 이 얘기를 따로 한 거는 아닌데 뭐 이제 뭘 예시로 나오기는 했지만 프랑스의 에펠탑이랑, 그러니까 프랑스를 간다라고 하면은 정체성이 에펠탑 보러 가는 거잖아 사실. 거기서 이제 사진도 한번 찍고 그런 건데, 나도 안 가봤지만. 근데 그게 우리 대전에서 열렸던 엑스포로 따지면은 이거라는 게 좀 너무 웃기면서도 좀 그렇더라고. 그래도 지금 가면 너무 이뻐. 겨울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름에 거기 물 해가지고 애들 막 물놀이 할 수 있게 해놓고 너무 잘 해놨더라. 음악 분수 해놓고. 자, 아무튼 뭐가 떨어졌어? 자기 유상열차? 자, 아무튼 여기 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자, 잘 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y는 2의 x 빼기 1 플러스 3이야. 그럼 자, 이렇게 느껴야 돼. 그럼 일단 오른쪽으로 한 칸 갔지. 신경 쓰지 마. 자기부상 열차처럼 의미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리고 위쪽으로 올렸어. 이거는 진심으로 올라가야지. 위로 팍. 이런 느낌. 그럼 아래로 내려갔어. 아래로 빡. 마이너스 3 그대로 찍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가지고 전체 절대값을 씌웠어. 뭐 했대? 뭐 했다는 거야? 전체 절대값을 씌웠어. 뭐 하래? 접어 올립니다. 됐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전체 절대값을 씌웠다는 얘기는 x축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접어서 올리라고. 그러면은 접어서 올려서 지금 여러분이 기억해줘야 되는 건 딱 이 대목이야. 지수함수의 형태에서 전체 절대값이 씌워졌다. 그럼 접어 올리는 건데 뭐가 올라가? 점근선이 올라간다는 느낌 하나만 기억해주면 돼. 근데 그래프도 같이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빵! 이렇게 생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해서 마무리를 짓자는 건 아니야. 항상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챙겨서 가지고 가야 돼. 범위가 너무 넓어졌어 이제. 그러니까 조금씩 챙겨놔. 나중에 취업하는 건 내가 다시 해줄 테니까 조금이라도 기억으로 남겨놓자고. 그런 형태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0 맞습니다. x축과 한 점에서 만나지 않죠?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안 만나죠. 점근선이니까 따라가지 않고. 됐죠? 정의역 취업은 패스. 자,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정리되는 거. 요거 지수 정리해야 돼요. 요 과정은 패스할게요 저는. 됐죠? 바로 그래프로 바로 오도록 합시다. 자, 4번입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어때? 주어진 그래프의 상황을 읽어보면 어떤 상황?
잠이 좋아졌어. 내가 그 대답을 원할까? 증가한다는 걸 물어봤을까? 여러분이 알고 있어서 내가 이미 원하는 대답을 해줘야 돼. 나는 문제야. 내가 원하는 것만 하라고. 니네가 할 줄 아는 것만 하지 마시고. 여기서 좀 아쉬운 거는 내가 얘기하면 다 이해해. 근데 그거를 그 전에 알고 있었어야지. 이게 어려운 것 뿐인 거야. 이게 어려운 거라고. 바로 갈게요. 이거는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a, p와 b, q를 지난다. 자, 이제 다시 돌이켜볼게. 지난 여름에 모의고사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딱 하나야. 그래프가 나오면 무조건 뭐 먼저 해라? 점 먼저 잡아놔라. 점이 안 나왔어. 그럼 x좌표를 줘라. 그럼 y좌표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자, 다시 물어볼게. 내가 이 친구의 여기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프 이렇게 그려보자. 자, 이렇게 있어요. 얘가 fx야. 자, 갑니다. 이 친구의 x좌표가 a야. 그럼 여기 몇이야? FA. 2대답이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A, 여기가 A야. 그럼 여기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B라고 하는 대답만 안 나오면 된다고. 중3까지는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이상은 절대 나오면 안 돼. 왜? 함수는 어차피 그래프고, 그래프는 어차피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점을 만들어내려면 x좌표와 y좌표를 대입을 해야 되거든. 그런 것들 때문이야. 그러니까 대입이 어쨌건 간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한다고. 그래서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지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해도 돼. 이거 x좌표 a니까 대입하면은 2의 a제곱이네. 둘이 같네? 둘이 같네? 그런 것도 정리는 가능하겠고. 됐죠? 과정은 생략할게요. 여기서 그래프만 얹어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부분에서 했었던 것처럼 연산 과정입니다.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속도가 나와야 되는 게, 여기가 지금 제곱근 들어와도 좋고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3제곱, 3의 마이너스 3제곱, 그러니까 3의 4분의 3제곱, 여기도 3의 4제곱, 그러니까 3분의 4제곱. 이 정도는 나와야지. 이 정도 속도는 그래도 나와줘야지. 자, 이 상태에서 지난 단원에서는 그냥 지수가 더 크면 크겠거니 이런 과정을 했었던 거거든, 사실. 근데 여기서 이제 증명 과정이 한 번 더 나오게 돼요. 뭐냐? 내가 y는 3의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그래프는 증가할 것이야. 그러면은 x좌표가 커질수록 y값도 점점점 커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x값이 클수록 결과는 커진다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가볍죠?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얘는. 다시 6번입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부분도 수투할 때도 비슷하게 했는데, 좌표 평면을 먼저 막 열심히 찍어준다는 느낌보다는 그래프의 개혁이 먼저 나오고 필요할 때 나중에 왔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은 그래프를 좀 많이 그리시긴 해야 돼요. 즉, 다시 가볼게. 지금 어때? 지수가 미안. 밑이 2분의 1이니까 그래프는 감소하는 그래프니까 이렇게 생겼어. 됐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뭔 상관이야. 일단 이렇게 생겼어. 근데 x값이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래. 몰라, 대충 이렇게 했지. 여기면 어때? 어차피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가 핵심인데. 그럼 최대값은 x가 몇일 때? 최소는 x가 몇일 때? 1일 때. 그리고 대입해서 계산해서 결과 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게 꽤 많은 계층들이 있잖아. 이렇게 그 성적상에서 이제 그 등급별 층들이 있잖아. 근데 이 기본 유형이 일단 되기만 하면은 깔 수 있는 딱 거기까지만 진입을 하자는 거야, 우리는. 지금 아직 좀 모의고사를 안 펴주면서 아끼고 있는데
내 말을 좀 믿어줘야 돼. 어? 내가 막 헛고생 시키려고 막 노력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 우리가 2월 달에 이 지금 내용 하고 있는 수업이 종료가 되었을 때 딱 그때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이제 유형이 전체적으로 돌았고 나는 이게 조금 어렵고, 그러니까 호불호가 확실히 갈렸으면 좋겠어. 내가 뭐 이거 나온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유형 자체를 보고서 이거는 어떻게 풀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명확하게 들었으면 좋겠고, 그 연습을 지금부터 가볼게요. 7번과 8번 약간 유사한 문제입니다. 자, 뭔가 더럽죠? 치환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결과인 y를 여기다가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t를 여기다가 치환해서 이걸 갖다 놓을게요. 그리고 x의 범위를 여기다가 갖다 쓰도록 합시다. 한 줄이라도. 자, 다시 최대 최소는 문제를 푸는 방식이 딱 세 가지가 존재해요. 첫 번째, 다시 정리할게. 우리 최대 최소를 하고 있단 말이야. 최대 최소의 문제를 푸는 방법은 딱 세 가지가 존재해요. 첫 번째, 맞아요. 그래프야. 그래프의 최대 최소. 어떻게 풀어? 그래프 그리기. 이거 그려야 돼, 뭘 하든 간에. 두 번째, 산술기하입니다. 최대 최소가 나왔을 때 산술기하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산술기하를 꺼낼 수 있을까? 못 꺼내. 산술기하입니다. 갑니다. 1번 A랑 B가 양수일 때. 2번 공식 뭐요? A 플러스 B가 그거 나가세요. 3번 단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삼각함수를 이용한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인데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근데 지금 이렇게 함수가 버젓이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산술기하를 쓰겠냐? 선생님, 근데 최대 최소가 무조건 이 문제밖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아니야. 무조건 이 문제밖에 안 나와. 최대 최소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든가 아니면 산술기하를 쓰든가 둘 중에 하나다. 근데 우리가 수투까지 배운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느껴지지 않니? 수투의 핵심은 결국은 그래프 그리기야. 그러니까 거기서 파생한 최대 최소라는 문제가 존재했던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 정상적으로 수상까지가 제대로 완료가 되었으면 제대로 수원은 그렇다 치고 수2에 가서 미분법을 증간표를 이용을 해서 도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배웠으면 그릴 줄 아는 상태가 됐어. 그럼 거기서 최대 최소는 더 이상 설명할 이유가 없어. 왜? 했었던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우리한테 부족한 거는 그래프니까 제발 좀 많이 그리라고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야. 자, 봅시다. 뭐가 나왔어요? 뭐야 이거? 위로 볼록이고 뭐야? 2차 함수야. 2차 함수. 어떤? x로부터 t로의 2차 함수예요. 그래프 그리자. 일단 위로 볼록 빠라랑. 근데 그래프를 그리려면 표준형 정도가 필요하죠. 표준형 근데 해야 될까? 안 해도 돼. 왜? 뭐만 해도 돼? 뭐만 해도 돼? 꼭지점의 x좌표만 발견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대답이 안 나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표준형을 먼저 하는 걸 생각하시라고. 근데 그게 아니었으면 뭘 해야 되라고 했을 때 차라리 미분이라도 대답했어야 돼. 그래프를 그리는 거니까.
자,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보함수를 이용을 한 미분을 하는 거. 두 번째, 표준형 하는 거. 표준형. 그리고 세 번째, 꼭지점의 x좌표 이용하는 거. 이 세 가지 무엇이든 다 해놔야 돼. 지금 봐봐. 뭐든 간에 얘기가 안 나왔잖아.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수단이. 이 중에서 골랐어야 되는데 이 타이밍이 너무 늦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할 줄은 알잖아. 자, 해볼게. 미분 이용해볼게. T'은 마이너스 2x 빼기 2. 그럼 0이 되는 x값이 1이야. 근데 그래프는 위로 올라오니까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여기가 1이야. 들리죠? 들리지? 들리지? 죠? 두 번째 가볼게. 두 번째 표준형 할게요. 여기서 마이너스 묶어. 그럼 x제곱 더하기 2x 넓게. 플러스 1 빼기 1. 그러면 플러스 1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1. 위로 볼록이고 꼭지점이 x좌표 꼭지점이 마이너스 1, 1이야. 뭐야? 아까 뭐 잘못 나왔네? 너무 잘못 보셨어. 아, 그러네. 그냥 할게. 됐죠? 세 번째 꼭지점의 x좌표. 꼭지점의 x좌표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그래, 그거 준비한 거 하면 돼. 그럼 똑같이 마이너스 1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공개하는 걸 얘기를 한다. 이제 이어서 더 갑시다. 앞에 사족이 길었어요. x값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 여기가 1.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즉 다시 이렇게 생겼대. 최대는 언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 최대는 언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을 했더니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 1이 나옵니다. 최소는 언제? 1. 내가 최소를 물어볼 거라고 생각 못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최대값이 몇? 최소값이 몇? 마이너스 3. 누구의? 누구의 최대 최소가? 누구의 최대 최소가? 맞아요. 이 결과 t의 최대 최소가. 그러니까 t의 값은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됐죠? 이 t를 들고 다시 가 1로 가. 그래프는 1보다 밑이 크니까 증가하는 친구고 t의 값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니까 최대는 t가 몇일 때? 1일 때. 5. 최소는 마이너스 3일 때니까 125분의 1까지. 됐죠? 아, 세상 이렇게 좋을 수 없어. 너무 좋네. 이게 다 개인 자기들만의 이제 스타일들이 있지만 나는 좀 약간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뭘 하면 난 다 사야 돼. 나는 양말 하나까지도 다 사야 돼. 그러니까 난 쌤은 진짜 다 있거든. 내가 하는 쌤 볼링 친다고. 나 볼링도 쳐. 쌤 볼링 되게 잘 쳐. 근데 한 에버도 한 190 정도 나오거든. 퍼펙트도 친 적이 있고. 퍼펙트는 12개 스트라이크 연속으로 다 친 거야. 그런 것도 치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안 치지만, 근데 그걸 칠 때도 막 사야 돼. 나는 공도 더 사야 되고. 공이 한 10개 정도 있었거든. 지금도 볼링장에 있지만 저기 갱신하러 가야 되는데. 아무튼 근데 이 스키장도 다니면서 처음에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안 됐지만 옛날에 진짜 막 돈도 못 벌고 이럴 때, 월급이 120만 원 이럴 때, 100만 원 막 이럴 때 80만 원짜리를 샀어. 미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스키장을 가는 돈도 있을 거고, 그리고 시즌권, 물론 이제 할부 같은 걸로 샀지만 돈을 모아서 산 것도 아닌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안타까운 게 친구와 함께 이거를 하고 싶은 거야. 여러 같이 다니던 친구들도 있으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샀어. 그러면 이제 같이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제 다니고 이러면 너무 재밌잖아. 친구랑 이제 이런 거 재밌는 거 하고. 근데 오늘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친구는 뭐 몇 년을 더 타고 막 몇십 년을 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부러운 거야. 나랑 같이 그때 탔던 친구들은 맨날 막 나도 돈이 없는 건 없는 건데 그런 장비 하나 사려고 하면은 장갑도 나도 장갑만 해도 진짜 한 30개 있었던 거 같거든. 장갑만. 근데 얘네들은 그냥 그 5,000원짜리 장갑을 끼고서 막 물에 젖어. 가고 있으면 막 다니까 젖을 거 아니야. 그대로 쓰는 거야. 그냥 내려가서 한번 짜고 그냥 써. 얼마나 손이 시렵겠어. 그런 게 별로 안 좋아해. 이게 돈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은 무언가에 대한 취미 생활이 이제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어렸을 때는 생각보다 되게 힘든데 이게 소유한 것과 아닌 게 차이가 엄청나. 이제 되돌아보면. 그러니까 내가 지나왔던 흔적들이 물건으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물건조차 없고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게 있는 거야. 이 차이는 엄청나더라고 생각보다. 물론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근데 물론 이제 내가 했던 운동들은 좀 비싼 운동들이 볼링도 솔직히 볼링공 하나에 막 30만 원씩 하거든. 볼링 가방도 20만 원 막 이래. 스노우보드 그거 하나 판때기 하나 100만 원이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젊은 나이에 그런 걸 하기는 되게 힘들기는 한데 운동 자체가. 근데 오늘 뭔가 좀 어떤 좀 처음 보는 사람이랑 이렇게 우연찮게 얘기가 돼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같이 간 건 아니고 가서 이제 만나기로 해서 만난 사람이긴 했었는데 그 사람이 딱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좀 그게 너무 되게 부럽더라고. 나도 이 친구들이랑 지금까지 이런 걸 즐길 수도 있었는데 하는 느낌이. 근데 또 그렇게 같이 즐긴 사람들도 있어. 당연히 자기 장비들도 사고 물건도 사고 이런 그런 사람들처럼. 공부로 조금만 비유를 해보면은 어쨌건 간에 이걸 늘고 싶잖아. 우리가 나가는 교재 말고 다른 교재가 더 들어가야 돼. 더 필요해. 응? 엄청 더 있어야 돼. 생각하는 것보다. 제발. 자, 한번 더 할게요. 그냥 푸념이었어 나의. 좀 속상하더라고. 자, 나는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 바로 갈게요. y는 3분의 1의 x제곱의 제곱 플러스니까 다시 마이너스 6 곱하기 3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1까지. 뭘 차례? 치환. 그럼 y는 t제곱 마이너스 6t 빼기 1이고 t의 값은 3분의 1의 x제곱이 돼요. x의 영역도 나와 있네. 어때? 문제 똑같아졌지? 대신 이 친구에서 그래프가 여기서 먼저 나와서 마이너스 2부터 조금 빠르게 가볼게요. 2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9, 최소는 3. 그래서 최대 최소가 9와 3이야. 무엇에? t에. 그리고 여기 가서 그래프 또 다시 그린 다음에 빠바바바. 맥락이 똑같지? 그죠? 여기서도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꼭지점의 x좌표를 찾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할 거고 취향대로 하는 게 아니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쵸? 자, 여기서 비슷한 척 하는데 전혀 안 비슷한 친구 하나입니다. 이것만 하고 좀 쉴게요. 얘도 마찬가지 지난 상형 로그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상형 로그는 가뭄에 콩나듯 한 번씩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는 그냥 문제 자체가 상형 로그랑 거의 동급처럼 가뭄에 콩나듯 나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연계되면서 나오기는 하지만 속임수까지 이미 바로 가지고 갈게요. 자, 문제 먼저 풀어봅시다. 보이는 상태에서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a로 치환을 해요. 그럼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뭐야? a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거는 지난 숙제에서 이미 정리가 되었어야 합니다, 사실. 자, 이제 간다. y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5가 되겠죠. a가 뭔지도 써볼까? 그렇구나. 표준형 하는데 이거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 있겠어? 뭐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산술기하를 쓸 수 있습니다. 왜? 둘이 역수관계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이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가 아니야. 여기서 산술기하를 쓰는 포인트가 나오고, 여러분 지금 일단 첫 번째 단원 지수에서 만약에 거기 조금 누락돼 있으면 연습하셔야 돼. 조금이라도 찾아가 봐야 되고, 오늘 하셔요. 올해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 지어. 그 다음에 새해부터 공부를 시작하자고. 둘이 곱하면 뭐야? 1이죠. 이제 산술기하 써볼게. 산술기하는 얘는 2루트 2의 곱과 같고요. 둘이 곱한 게 1이니까 이 친구는 최소값이 2인 거야. 그러니까 A 값은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았던 거야. 그리고 이 친구는 아래로 굴러긴 포물선이고 꼭지점 x좌표가 1이니까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므로 최소값은 1일 때가 아니라 2일 때였던 겁니다. 이거 다시 풀어보면은 쌤이 해준 거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한번 그냥 새 걸로 그냥 논다면 그냥 풀어봐. 그럼 산술기 안 나와. 되게 인위적인 작업이야 이거는. 그래서 외워야 돼. 그리고 또한 얘를 보면은 이 산술기가 할 수 있는데 이런 느낌이 맨날 들어야 돼. 그래야 활동말동하라는 거. 됐죠? 조금만 쉴게요. 쉬었다? 이제 무겁게. 어? 무겁게. 기민이 아니잖아. 자, 봅시다. 이게 왜 문제 될거 있나? 나중에 말해. 넘어오시고요. 네. 방정식은 그러니까 연산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필기량이 조금씩 더 나왔으면 좋겠거든. 근데 그냥 막연하게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줄을 우리가 다루기 쉽게 바꾸는 게 목적인 거잖아. 예를 들어서 4의 x제곱 같은 경우는 2의 2x제곱일 것이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바꿔. 때 한 번 더 해. 여기도 2의 마이너스 5제곱이니까 여기까지 바꾸고, 그럼 정리하면 2의 마이너스 5x 더하기 3일 것이고, 이제 지수끼리 같다고 한 다음에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 가볍죠? 자, 51번도 좀 더 정리. 나는 이제 개인적인 호불호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지수에는 덧셈 뺄셈으로 숫자가 막 다 연결되는 것 자체를 좀 극혐하는 느낌? 내가 좋아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친구 가만히 냅두지 않고 3의 세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12까지. 양변에 3의 x제곱 곱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은 앞에부터 3의 x제곱은 일단 2개 더 넘어와 12 마이너스 12 곱하기 3의 x제곱, 그리고 3의 x제곱이랑 얘랑 곱하면 어차피 1이니까 더하기 27은 0까지. 이거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 뭐 할까? 치환할게요. 그럼 치환하면은 아까랑 똑같은 포지션이 필요해요. 정확하게 써. 자,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베타가 더 크다고 했고요. 인수분해가 돼요. t 빼기 3, 여기는 t 빼기 9는 0까지. 그럼 만족하는 t의 값이 3이거나 9예요. 그럼 베타 빼기 알파고 베타가 더 크다고 했어. 그럼 베타 빼기 알파는 뭐야? 6. 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원하는 건 알파와 베타는 저 방정식 x에 대한 방정식의 두근이었기 때문에 만족하는 x값인 알파와 베타는 이 방정식의 두근인 거예요.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아니라. 그럼 이 방정식의 두근은 뭐야? 바로 얘와 얘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라고
막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 이유가 우리가 푸는 문제들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계산을 하는 거는 이미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 언제 배워? 중3 때 배우는 거야. 근데 수학은 계산을 하는 게 아니야. 문제를 푸는 방법을 찾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계산을 한 다음에 대답을 했어. 마찬가지 봐봐. 아까 얘기가 곱빼기, 그러니까 베타와 알파가 각각 9랑 3. 나도 그걸 유도했지만 그거라고 생각을 해서 곱빼기 3이라고 해서 6을 만든 거란 말이야. 근데 생각을 해봐. 이 방정식은 분명히 t에 대한 방정식이고 저기는 분명히 치환의 형태를 해서 치환을 했는데 돌리지도 않고 정답이 나온다? 말이 안 돼. 그런 일은 없고. 좀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 뭐 비슷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것처럼 이 친구를 2의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10은 0. 그래서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은 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10은 0이고 만족하는 t의 값은 그래서 2의 알파제곱 또는 2의 베타제곱이 된다는 거. 인수분해가 됐으면 너무 좋은데 안 됐잖아. 자, 여기서 이제 갑니다. 디테일링을 들어가요. 지금 현재 상태가 뭐야? 뭐가 주어졌어? 뭐가 주어졌어? t에 대한 2차 방정식. 저 주인공이 t라고 하는 대상도 필요해. 물론 말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너무 좋기는 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2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존재합니다. 그거 말고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1번 근해 공식. 2번 판별식. 3번 근과 계수의 관계. 근데 여기 비밀이 하나 있다. 근해 공식은 안 써요. 나올 이유가 없어. 그럼 판별식은 언제 써? 근해 개수를 이야기할 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 근해 개수를 이용을 하는 판별식을 사용하는 케이스를 제외한 모든 상황은 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쓴다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야. 사실상 그 정도야. 상당히 중요한 소수 중에 하나고 많이 부딪힐 거예요. 근데 어디서 부딪혀? 저 2차 방정식부터 생각을 못해. 분명히 나는 어필을 많이 했던 게 수투 과정을 할 때도 2차 방정식은 계속 등장을 했지. 근데 우리는 그걸 인수분해서 뺀 다음에도 못 건드리고 있잖아. 기억해요 혹시? 도함수 해가지고 했는데 얘가 이렇게 나왔고 얘가 2차가 나왔을 때 도함수일 때 그럼 얘가 서로 다른 2개, 1개, 0개가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정리했었던 거. 그죠? 시험 대비 할 때 그런 것처럼 똑같이 사용을 해서 가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쌤이 지금 우리가 같이 만들려고 하는 과정은 단순하게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는 과정이 아니야. 솔직히 수상에 대한 내용들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펼쳐져 있느냐를 보여주는 중이라는 거. 됐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를 다시 올라갔어. 눈을 올려서 뭐 근해 개수 몇 개, 실근 2개, 1개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근해 개수를 얘기하는 판별식을 이용하라는 문제는 아닌 것 같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얘기를 하라는 거지. 근과 계수의 관계 이야기를 하라고 했으니까 t의 값을 가지고 이용을 했을 때 이것도 많이 이용해. 여러분들이 좀 안 쓰는 게 뭐냐면은 뭔가 복잡해? 무조건 치환해. 무조건 치환하라고. 계속 복잡한 채로 하니까 계속 힘든 거야. 치환이라도 해봐. 잘 안 해봤잖아. 어색한 걸 자꾸 해보라는 거야. 자기 눈에 많이 안 들어오면은. 그리고 정리가 됐을 때 두근의 합
2의 알파 제곱 더하기 뭐야? 2의 알파 제곱 더하기 2의 베타 제곱은 2분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2분의 곱 2의 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은 a분의 c 10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고 변형하는 거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553번은) 생략할게요. 자, 나왔습니다. 아, 마스크 내년에 벗나? 내년부터 뭐 권고로 바뀐다는 얘기가 있던데. 벗을 거야? 아니? 왜? 난 무조건 벗고 다니거든. 그렇군요. 너무 불편해. 나는 엄청 용한 거야, 되게. 근데 이거 이렇게 내리고도 안 하잖아, 잘. 저기서 뭐 가만히 있을 때나 내리고 있지. 수업하면서 이거 안 내리잖아, 잘. 근데 이게 엄청 힘든 게 지금은 좀 적응이 됐는데 이게 숨이 안쪽에서 보면 나도 보면 마스크 맨날 왔다 갔다 하잖아. 이게 거기다가 나도 이제 목소리가 뭐 좀 작은 편은 아니니까 어쨌건 간에 막 뱉는 숨이 많으니까 이거 끝나고 나면은 여기 안에 막 나 하루에 하나밖에 못 써 무조건 버려야 돼. 다음날 가면은 냄새가 나고 막 장난 아니니까. 아무튼 자 빨리 올게요. 자 일단 정리해서 당연한 거고 뭐 할까? 시원할게요. 그래 시원을 했더니 어떤 상태가 됐어? 뭐야? 2차 방에 대한 2차 방에 t에 대한 2차 방정식 상태가 됐고 그리고 읽었더니 뭐래?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럼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판별식과 근과 계수의 관계 중에 서로 다른 두 실근? 아 땡큐. 뭐 해줘? 판별식 써야죠.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서로 다른 두 식을 크면 돼요. 됐죠? 정리를 했더니 27보다 a가 작으면 된대. 근데 여기 비밀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뭐 단원을 몇천 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뭐 영어에서 배우는 그런 복수 형태나 뭐 그런 불규칙 동사 뭐 이런 것들을 몇백 개, 몇천 개 이런 것들을 다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몇 개 안 되는 이 함수, 네다섯 개 되는 이 함수 중에 딱 기억을 하고 가자고. 지수에서 치환한 t의 값은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t가 5의 x제곱이잖아. 그럼 무조건 양수잖아. 지수니까. 됐나요? 됐어요? 그런데 t가 양수일 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근데 만족한 t의 값은 양수다?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양수여야 돼. 두 근의 곱도 양수여야 돼. 그래서 두 근의 곱인 a 빼기 2도 양수여야 되고 두 근의 합은 이미 양수야. 그 패스해도 되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까지 나와서 원하는 정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이 빨간색 표시야. 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을 치환했을 때에 그 a의 x제곱인 저 거듭제곱의 형태를 치환한 결과는 무조건 양수라는 거 하나만 빼고 가라고 그냥. 알겠죠? 지금 얘기해서 아 그렇구나 저렇게 하라고 했구나 한다고 외워지는 거 아니라는 거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쪽은 부등식인데 솔직히 여기도 내가 건드릴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조금 다른 부분 여기는 조금 틀려봤으면 좋겠어. 범위 때문에 좀 많이 틀릴 거거든. 근데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 물론 이제 유형들을 다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이 부등식은 특히나 조금 자꾸 틀렸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틀려보고서 왜 틀렸는지 찾아야 돼. 정답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 맨날 얘기하고 있고 패스하고 요것도 치환 형태 한다면 정리하는 문제예요. 됐죠? 요것도 패스하고
여기도 틀려야 합니다. 일단 패스한 상태에서 58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걸 위한 빌드업이야. 일단 정리 먼저 합시다. 2분의 1의 x제곱의 제곱 넘어왔더니 마이너스 8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정리는 일단 해야지. 기본인데 뭐 할 차례? 치환할 차례. 그럼 치환하면은 일단 동작은 무슨 짓을 하건 간에 여기까지는 와주셔야 한다는 거. 됐죠? 근데 뭐 하나 옵션으로 깔고 가야지. t는? 양수다. 좋아. 이제 풀면 돼. 해요. 어쨌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얘기했으니까 t가 0보다 큰 상황에서 이게 항상 성립하면 된대. 이거 뭐야 지금? 파란색 밑줄 친 거 뭐야? t에 대한 내가 일단 강조했으니까 얘기해 준 거 좋아요. t에 대한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 풀면 돼. 풀 수 있어 지금? 아니요. 어떻게 할래? 부등식인데 못 풀겠네? 어떻게 할래? 판별식. 진짜? 부등식인데 못 풀면 판별식을 썼다고? y를 달아야죠. 근데 y를 단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 말이 필요해.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무슨 말? 그래프로 풀자. 그 얘기로 이제 y 단다는 게 일단 가능한 거고. 지금 예비고일들 뭐 할 것 같아? 맨날 이거 그래프 가지고 y 단어 연습해. 우리 2학년 거 하고 있잖아. 얘들도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수투 때도 그랬잖아. 똑같아. 모든 과정들이 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야. 일단. 그리고 나서 다시 상황을 보는 것도 안 되는 거야. 크거나 같으니까 얘 x축보다 어디 있으면 좋겠어? 위에 있거나. 위에 있거나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보는데 이거 이차함수 그래프잖아. 대략적으로 잡아야지. 꼭지점 x좌표가 몇이야? 4가 돼요. 됐죠? 근데 x축보다 어쨌건 꼭지점 x좌표고 나발이 구간에 그냥 위에 있으면 된다며. 이러면 안 되지. t는 양수라며. 그러니까 0이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지.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자, 잘 봐. 지금부터 x좌표, 아니 t의 좌표가 4일 때의 y 값이 0보다만 크거나 같으면 돼. 그러면 됐어요? 됐니? 내가 표현 좀 해줄래? 그러니까 t의 값이 4일 때의 이 지점에서 4를 대입한 y 좌표 이 친구의 지점이 0보다만 크거나 같으면 된다고 기본적으로. 그런데 얘가 이미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울게. 이렇게 생긴 모양이 위쪽에 있다는 얘기는 그냥 얘가 위에 있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얘가 더 위에 있다는 얘기는 그냥 얘가 위에 있다는 거고, 그냥 이건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게 뭐 상관이야 얘는? 어차피 얘가 올라가면 다 위에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잘려져 있는 그래프지만 그냥 얘는 0이었을 때 만족하는 t의 값이 0개인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문제로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와져. 좀 어려울까? 여기서 만약에 본인이 좀 어렵다고 느끼면은 그냥 y좌표로 조진 다음에 그냥 위쪽으로 올리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 그리고 경수는 지금 뭐 하긴 했었지만 얘네들 먼저 시험 끝났을 때 사이했던 그리고 이 맥락이 근해 분리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 근해 분리를 연습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이라도 쫓아오려고 해줘야 돼. 많이 그려야 돼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부등식, 지수를 포함한 부등식을 풀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는 게 아니야. 이걸 정리하는 건 하나도 걱정이 안 돼. 이걸 치환해서 t가 양수라고 정하는 이 빨간색을 못하는 게 걱정하는 거고, 이 부등식에 대해서 이 상황을 못 해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여전히 수상에 묶여있다. 됐을까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수원 내용을 좀 가면을 쓰고 있지만 안쪽을 다 헤집어 보면은 방금 얘기를 한 것처럼 다 수상 문제로 바뀌어요. 그리고 수상 문제는 결국은 그래프를 얼마나 더 많이 그려야 되고 이런 문제들로 바뀌게 될 것이고 계속 그런 문제들로 바뀌어. 오래 해야 돼. 생각보다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써야 돼.